자, 오늘 이제 1월 16일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MLB.com의 이 국제 유망주 스카우팅 리포트에서 평가한 이 심준석 선수의 스카우팅 리포트 저희가 좀 설명을 자세히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16일이 되었고 현지 시간으로는 15일이죠. 그렇죠. 이제 사이닝 보너스 풀이 모두 다 이제 초기화가 됐기 때문에 심준석 선수도 오늘 드디어 예상한 대로 피츠버그와 또 계약을 맺게 됐습니다. 자, 피츠버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이닝 보너스 풀이 582만 5,500만 달러, 상당히 많은 액수를 보장을 받은 상황에서 이제 국제 유망주들과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 가운데 심준석 선수가 과연 얼마나 받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이 MLB 파이프라인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 평가한 스카우팅 리포트 같은 거는 저희가 전 영상에서도 자세히 다뤄드렸기 때문에 여기 이제 카드로 또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그 이후에 구단 유망주들이 이제 담당자들이 계약하고 나서 이 평가가 또 새로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또 새롭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니오르 비즈카이노, 그러니까 피츠버그 국제 스카우팅 디렉터, 그러니까 스카우트 담당자라고 해야겠죠. 이 사람이 한 평가가 좀 화제를 모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패스트볼 회전수와 구속이 워낙 좋은 선수다. 공이 떨어지는 대신에 뜨는 것처럼 느끼게 하고 타자들 눈에도 그렇게 보일 거라고 확신한다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라이징 페스트볼 박찬호 선수 얘기할 때도 항상 나오는 게 또 라이징 페스트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라이징 페스트볼이라는 게 사실 진짜 떠오르는 건 아니지만 타자들이 보기에는 떠오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렇죠. 타자들은 이 투구를 볼 때 이제 예상을 해서 이제 스윙을 하거든요. 근데 예상한 궤적보다 공이 덜 가라앉으면 타자 입장에서는 떠오르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수직 무브먼트가 좋다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회전수가 굉장히 좋다는 걸 이렇게 막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전 세계에서 최고의 유망주 중에 하나이고, 야구공을 갖고 뭐든 할 수 있는 천부적인 소질을 지녔다. 그리고 이제 보직에 관해서도 이제 기대치가 좀 드러났습니다. 중상위권 선발로 성장할 수 있는 특성을 지녔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중상위권 선발이라고 한다면 뭐 3선발, 2선발 혹은 이제 1선발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워낙에 구위가 좋은데다가 스태미너 역시 이제 체격 조건에서 높게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기대치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에 실패를 하더라도 마무리 투수가 될 수 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심준석 선수의 구위 부분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구위와 공격성, 성향을 봤을 때 마무리 투수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를 끝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멘탈적으로도 승부에 강한 선수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평균 이상의 빠른 볼을 지녔으면 물론이고 계속해서 추가 구종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스카우팅 리포트에서 패스트볼은 60점, 커브도 60점, 그리고 체인지업과 슬라이더도 50점을 받았는데, 좀 인상적인 평가 중에 하나가 이 체인지업과 슬라이더도 앞으로 성장 여부에 따라서 플러스 구질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평가였거든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선발 투수를 할 수 있는 조건, 흔히 얘기할 때 서드 피치를 얘기하잖아요. 세 가지 구종을 평균 이상으로 던졌을 때 선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심준석 선수는 두 가지가 플러스 구종이란 평가를 받았고, 또 체인지업과 슬라이더, 이 세 번째, 네 번째 구종 역시 메이저리그에서 평균 이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구종 역시 이 유망주 치고는 굉장히 다양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맞습니다. 피츠버그의 선수 담당인 맥스관 씨도 심준석은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팀의 레이더에 포착됐었던 선수고, 그를 영입한 것은 행운이다. 수준급 힘과 회전력을 가진 선수이고 빅리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다. 이런 평가를 또 내렸습니다. 자, 어쨌든 두 구단의 관계자들, 이 두 명의 구단 관계자의 평가를 종합을 하자면 구위 그리고 회전수, 이런 부분에 강점이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최고 100마일 가까이 나오는 패스트볼, 거기다가 꾸준히 94에서 96마일을 찍을 수 있는 자원이라는 점에 꽤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뭐 커브까지도 플러스가 구질이고, 컨트롤이 또 50점 평가를 받았다는 게 고등학교 3학년 때 사실은 이제 뭐 발가락 부상도 있었고 뭐 통증도 있었고 허리 쪽에 좀 부상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재구난조 뭐 사사구가 35개였거든요. 20점 그렇죠. 2이닝 동안 사사구가 35개. 재구난조를 갑작스럽게 겪기는 했습니다만, 이 스카우트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뭐 부상 때문에 일시적으로 겪는 재구난조일 뿐이다 라고 이제 평가를 한 것 같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왜냐면은 앞서서 1학년 때, 2학년 때는 재구 문제 전혀 드러내지 않았었으니까 일시적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구종을 잘 구사하고
몸집이 크고 강한 선수, 깨끗한 팔동작과 운동신경까지도 각광을 받고 있고요. 침착함과 인성, 페스트볼 위력 여러 가지를 또 고려해 봤을 때 박찬호 선수와 또 비견되는 선수다라는 거는 또 저희가 전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점이 55점이라는 거는 메이저리그 구단에 따라서는 2선발까지 노려볼 수 있고 3선발, 2선발급 기대치라는 거니까 정말 굉장히 높은 평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계약금도 꽤나 많이 받았겠네요. 생각하시는 게 당연할 것 같아요. 워낙에 또 이제 구단 담당자들도 좋게 얘기하고 스카우팅 리포트도 이렇게 좋으면 당연히 계약금도 높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당초 이제 언론들이 미리 이제 취재를 하기에는 100만 달러 가까운 혹은 이제 옵션 포함해서 100만 달러 이상의 계약금을 받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 봤을 때는 100만 달러에서 한 140만 달러 사이인데 조금 좀 실망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심준석 선수와 비슷한 정도 수준으로 평가를 받았었던 국제 유망주 계약금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 100만 달러, 130만 달러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받는 선수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랭킹 9위인 브랜든 마에야 선수가 양키스와 440만 달러 계약을 맺었고, 또 11위인 아리엘 카스트로 선수가 250만 달러. 물론 이 선수들은 야수이기는 하지만 그러면 10위인 심준석 선수도 한 이 정도 비슷하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일단은 이 국제 유망주 계약에서 이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이 심준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국제 유망주들에 비해서 다소 좀 나이가 많은 편이라는 것을 일단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쿠바 출신이 아닌 중남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만 16세 나이에 계약을 맺잖아요. 근데 심준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만으로 18살. 그러니까 계약 시기가 살짝 늦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국제 유망주 계약금이 살짝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죠. 국제 유망주 투수 랭킹 1위인 그리고 전체 랭킹 5위인 루이스 모랄레스는 오클랜드랑 300만 달러 계약을 맺었는데, 근데 이 선수는 완성도에 있어서 심준석 선수보다 조금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300만 달러라는 계약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국제 유망주 이 계약에서 사실은 야수가 더 메인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투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상 등 리스크가 굉장히 큰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유망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당장 지난해만 해도 그렇잖아요. 투수 최고 계약금이 170만 달러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올 시즌에 맺었던 이 모랄레스의 300만 달러 계약이 오히려 특수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제 유망주 시장에서 랭킹 50위를 매긴다 했을 때 야수가 한 40명 정도인 경우가 많고 투수는 한 10명 남짓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금에 있어서 투수에게 조금 더 과거에 비해서는 덜 투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케이스들도 많지 않습니까? 진짜 계약금 싸게 데려온 선수인데 어쩌어쩌 하다 보니까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들이 다 이제 투수진의 핵심이 되었네요. 이러다 보니까 국제 유망주 투수에는 또 큰 돈을 들이지 않는 추세가 어느 정도 조금 형성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얘기해야 될 거는 이제 국제 유망주 계약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는 사실이지만, 이 계약금 이 총액이 리뉴얼되기 전에 이미 이 유망주와 구단이 구두로 합의를 맺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심준석 같은 경우에는 진출 선언을 한 시기 자체가 다른 국제 유망주들에 비해서 적다 보니까 구단이 미리 이 슬롯을 비워놓기가 좀 까다로운 선수라는 점도 얘기를 해야겠죠. 그렇죠. 심준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해 8월에 얘기를 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국제 유망주에 나오겠지라고 생각한 다른 유망주들은 미리 그 이전에 구두로 합의를 해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심준석 선수는 갑작스럽게 이제 국제 유망주 드래프트 풀에 뛰어든 셈이다 보니까 이제 좀 남는 금액에서 이 구두 계약이 빼고 남는 금액에서 계약을 하게 된 게 조금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게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국제 유망주 계약금 가장 높은 선수를 얘기하자면, 항상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999년 김병현 선수가 기록한 225만 달러잖아요. 지금까지 취재 내용이라던가 이런 걸 생각했을 땐 이 금액을 넘기에는 좀 힘들어 보인다는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유망주 중에서 일부 선수들은 이 계약금이 공개되지 않은 케이스들도 또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약 절차에는 또 문제가 없었고, 심준석 선수도 이미 구단 공식 SNS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제 계약 소식이 발표가 되고 있고, 또 이제 구단 관계자들도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이미 사인을 했지만 이 계약금이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도 또 어느 정도는 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그렇죠. 있겠습니다. 추후에 공개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편이고요. 맞습니다. 어쨌든 이 피츠버그라는 구단과 또 계약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최근에 뭐 배주환 선수도 있고 최지만 선수도 있고 또 박효준 선수도 또 거쳐갔던 구단이고 박찬호 선수, 강정호 선수 정말 많은 한국인 선수들이 또 뛰었었던 구단인데 이 유망주 특히 이제 투수 유망주를 육성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아쉽다라는 평가도 그동안에 좀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피츠버그에서 성공하지 못한 투수 유망주가 다른 데 가서 성공한 사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템파베이 레이스로 이적하고 나서 성공한 뭐 글래스나우 선수도 들 수 있겠고요. 다른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피츠버그에서는 빛을 못 보다가 다른 데로 이적했을 때 빛본 사례가 많다 보니까 피츠버그의 투수 유망주 육성 능력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전과는 이제 투수 육성에 있어서 기조가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가 꾸준히 현지의 언론에서 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전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 거라고 기대를 한번 해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오늘 이제 심준석 선수의 계약 소식까지 또 전해드리면서 이 계약금과 관련해서 좀 궁금한 부분들을 답변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또 추가로 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저희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 드릴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또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